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종목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눌림이 오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었고 한 차례 살짝 반등 이후에 눌림이 지속이 됐었고 오후장 들어서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466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382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이 훨씬 많았다, 뭐 훨씬은 아니지만 상승이 조금 더 많았었죠. 오늘 상승이 0.5%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크게 이 정도 같으면 그 지수 대비해서 종목 수는 적절해 보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17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468개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 2배 정도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수가 1.2% 올랐습니다. 1.2%가 올랐는데 종목이 1000개도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1%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1100개, 1200개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수가 훨씬, 그러니까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상승 종목 수는 좀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움직였던 섹터들, 좀 괜찮게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게임 섹터에 있는데요. 게임 섹터에서도 보면 위메이드가 오늘 25% 올랐습니다. 25% 올랐는데 게임 섹터 중에 그 다음으로 올랐던 종목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4% 올랐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4% 1, 2%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물론 이게 이 뉴딜 지수로 봤을 때 그렇고요.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위메이드 그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 다날, 뭐 조이시티 뭐 이런 종목들 6%, 7%, 8% 이렇게 가긴 했는데 캡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대장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 전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시장 자체가 지수로 보면 나쁘지 않고 괜찮은 정도의 모습, 오늘 2460포인트도 넘겼고요. 결국은 60일선이었던 2470포인트까지도 넘어서 마감을 했어요. 그 흐름은 괜찮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이 정말 우리가 상승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 나머지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나니까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 가지고 섹터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시장은 재미도 없는 시장이 그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을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될 때 종목들 같이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 중에 괜찮게 올라간 애들도 제법 좀 있었어요. 괜찮게 올라간 애들도 있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시장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수세는 상당히 좋았고, 특히 뭐 코스피는 뭐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뭐 좀 들어왔네 이런 정도고, 코스닥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 선물 매도는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눌러놓는 상방을 누르는 흐름을 현물에서 어느 정도 받쳐서 그나마 지수를 유지시키는 정도의 흐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았어요. 오늘 좋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버텨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인데 1,500에서 지금 12,600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항 자리 다 돌파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상 매크로적으로 이 하락을 유도했던 거에 대한 이슈가 해소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뭐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워낙 2분기 실적을 안 좋게 봤었는데 그 안 좋게 본 것보다는 좀 선방했네, 이거 말고는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선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약간씩 조짐만 보이는 거죠. 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기 시작해, 곡물가도 좀 떨어지기 시작해, 뭐 이런 정도의 떨어지기 시작해라는 거지. 지금 지표적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 후행적 데이터, 후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일정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2,000포인트 위로 올라온 요 지금 구간은 CPI를 지금 CPI가 예상대로 꺾여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아시아 시장 마찬가지고 우리도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미국 지금 반등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반등 강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무지하게 약합니다. 무지하게 약한데 그냥 안정화 흐름이 정도인 거죠.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그나마도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통을 가지는 건 고사하고 양봉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지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미국, 그러니까 어차피 대장이 미국이니까 대장이 이산이야 하고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밑에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산 진짜 맞는 거야? 맞아? 아, 진짜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찔끔찔끔 그냥 이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이런 정도의 흐름, 느낌상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억지로 딸려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별로 지금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어, 내일 밤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 지금 뭐 어느 정도 약간 둔화돼서 나오는 게, 약간 깨져서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그나마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당화를 부여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거예요.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조금 좋지 않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을 좀 과도하게 또 뱉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밀리는 흐름에는 차트상으로만 보면 이런 분위기도 있죠.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이 하락했던 게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던 거다. 여기서부터 하락은 나왔지만 과도하게 여기 구간쯤 나왔을 때 제가 이 구간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밑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흐름으로 제가 올 초에 작년 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이거 나중에 처절하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과도하게 올라간다.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보복을 지금 당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원래 뭐 나와야 될 근거를 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만큼까지 반등하기에는 근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좀 불안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옆으로 기게 만들 수 있는 건 고용보고서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내일 밤에 이제 고용보고서 딱 나오면서 안도하면서 옆으로 조금 기어주고 CPI 발표 이후에 뭐 그대로 옆으로 조금 더 기든지 아니면 조금 위로 다시 방향을 잡든지 괜찮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어, 조금 또 잘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만 지금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미국은 올라왔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 올라온 건 아닌데 241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0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60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여기서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고 요게 이제 최선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눈치 보기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고용보고서에 대한 눈치 보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46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낼지 아니면 한번 살짝 내려갔다 오게 될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CPI 발표 이후에 안 좋으면 이 자리를 건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위에서 노는 흐름 나올 가능성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CPI에 대한 선반영 가능성은 일단 제가 그런 조짐이 느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뭐 CPI 결과 나와 보면 알겠죠. 일단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카카오페이, SK 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 항공우주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오전에 매도했는데 매도량 그다지 많지 않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시 매수로 전향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S-오일, KTNG 정도가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심텍, 위메이드 매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알테오젠, HLB, 펄어비스, 대주전자재료, 삼강 M&T, 아프리카TV, CIS, 오스코텍, ST팜, BH, 디어유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워낙 코스닥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JYP엔터,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동진세미캠, 스튜디오 드래곤, 하날, LNF, 바이오니아,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 설명 시장 설명은 간단하게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오늘 좀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ST큐브의 경우에는 일상 중간 데이터값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4,000원대에서 19,000, 2만 원까지 4,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이게 지금 7월 초였으니까 한 달여 만에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단 거래 정지 오늘 하루 당한 거잖아요. 거래 정지까지 감수할 정도로 힘이 그만큼 셌다는 거죠.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제 기준입니다. 이거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또 엄청난 공격을 좀 받지 않을까, 욕을 좀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HLB 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쏠려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얘는 일상 중간값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이 아니라 이건 뭐 삼상이 끝났고 데이터 값 잘 나왔고 뭐 일부는 2상, 일부는 3상 데이터 지금 큰 굵직굵직한 결과물들이 뭐 조만간 지금 나올 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거의 이 항암제 시장의 역사를 바꿀 정도의 수준의 지금 그 데이터 값을 기대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거 뭐냐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 결국은 얘네들 문제 아닐까? 얘네들. 즉, 공매도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공매도만 없으면 이거 SD 큐브처럼 이렇게 날아갔을 텐데, 그건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무리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요게 이제 HLB 그림인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띄우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ST 큐브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ST 큐브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건데, 자, 25,000원까지 갔던 이 상황이요, 2019년 2월입니다. 2019년 2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여기까지 이제 못 올라왔고 일단 한 3분의 절반 조금 넘게 3분의 2 약간 못되게 지금 올라온 정도의 모습인데 지금이 2022년 8월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6개월 걸렸죠? 이거 지금 3년 6개월 걸린 거. 이걸 버텨낼 수 있었던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보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그거 하나. 두 번째, 얘네가 지금 요번에 나온 일상 중간값 데이터가 이렇게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얼마나 시장에서 미리 알고 매집이 됐었느냐. 세력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인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알고 많이 샀겠느냐. 똑같은 논리로요. HLB를 보시면요. HLB 같은 경우는 요때가 이제 이 최고 피크였으니까 요때 보시면 요때 뭐 다들 아시는 참 충격적인 사태가 한 번 있었었고 하한가 두드러 맞고 나가지고 완전 뭐이 거의 반 토막 이상, 거의 한 5분의 1 토막까지 지금 쪼개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회사 측에서 일단 유효성 데이터를 가지고 NDA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얘기를 처음 할 때까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개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앞에 있던 개인들이 과연 얼마나 들고 있었으며 얼마나 샀을까. 이건 굉장히 거의 개인들 거의 다 털렸거나 거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셨던 분들 정도 계셨겠죠. 그 울며 겨자 먹기 하면서 버텼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 거의 다 파셨겠죠. 본적 왔어. 와, 이거 이제 다시는 안 해. 딱 충분히 좀 공감 가시지 않나요? 이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각종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괜히 팔았네. 와, 이 대박 기회를 놓쳤네. 이러셨을 거고 이 위에서 또 들어오셨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얘가 201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 한번 뭐 한 반 넘게 한 3분의 2가량의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자, 2021년 9월입니다. 2021년 9월. 자, 여기가 2020년 9월도 있네요. 2020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그럼 1년 됐어요. 1년 만에 3분의 2 값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만에 그 값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요때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요때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여기서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특히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 요 구간. 여기서 들고 계셨던 분들 중에 현재까지도 들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죠. HLB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갖고 계시는 금액 단위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믿음을 심어줄 정도로 최근에 그 뉴스 이제 신문 광고까지도 HLB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광고까지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응원을 하고 싶을 만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HLB만큼 재료가 미리 오픈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도 이 구간에도 당시에 제가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씩 말씀을 드릴 때 몇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와야 갈 수 있는데 이미 서프라이즈 나오기 전에 공개가 다 돼요. 그 공개가 다 된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될 것 같아 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세력들 입장에서 이미 내가 정말 깜짝 쇼를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쏠라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 다 정보 오픈돼서 이미 다 사람들이 미리 다 사놨어. 내가 여기서 세력인 내가 여기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가지고 위로 쫙 쏘아 올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에서 잘 먹었습니다 꺽 하고 다 팔아요. 그럼 세력이 물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학회에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2시에 뭔가가 올라오면 관련한 내용이 뭔가가 올라오면 그 새벽 1, 2시에서 1, 2시간 안에 우리나라 해석본까지 해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말 그대로 가치 투자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응원해 줄 수 있고 맞는 흐름입니다.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근데 세력주적 개념에서 놓고 따지면 세력들이 끄집어 올려줘야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놓고 따지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이 오픈되는 게 생각만큼 왜 쟤네는 일상 중간값으로 상한가를 가고 3배, 4배, 5배가 가는데 우리는 지금 삼상의 NDA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빌빌매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 때문이야?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얘가 진짜 가기를 원하시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꼭 혼자 알고 계세요. 굳이 언론에다가 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SNS 같은 데다가 다 오픈시키지 마시고 그거 오픈하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것도 못 간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경쟁사의 임상 실패 관련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죠. HLB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사 중에 하나가 임상에서 실패를 했다.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했다. 그것도 삼상에서. 쉽지 않은 지금 이 기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한 호재였습니다. 사실은 이거 돌파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까지도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미 지금 이 얘기를 떠나서 이미 지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거 말고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거 또는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 기존의 뉴스 그냥 이런 거 말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오픈이 다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얘가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 값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미리 다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개미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뭉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10년 이상 진짜 이거 제품으로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제품에 의한 매출, 영업이익 상승 쫙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 기다릴 수 있는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는 방식이고 그게 올바른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올바른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오픈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가적으로 당장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다.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내지는 뭐 그분들 때문에 안 갔죠. 주가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오픈시켜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력들이 꼼짝 못하고 결국은 같이 이 개인, 엄청난 개인들의 힘으로 끌려 올라가게끔 만드는 그게 가치 투자의 힘이거든요. 결국은 세력들도 딸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근데 HLB가 처음 시작해왔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으로 점점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왜 쟤는 일상 중간값으로 상한가를 가는데 왜 HLB는 못 갈까? 그걸 무조건 하고 공매도 때문이야라고 100% 이렇게 그쪽에다가 모든 원인을 돌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 뭐 어제도 제가 HLB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거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강한 캔들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N자 요거 넘어갈 거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 나왔어요. 뭐 가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다른 거에 문제 없습니다. 다른 거에 문제 없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보니까 이 SD 큐브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마음 속에 이제 그렇게 화살을 돌리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저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공매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매도 있어야 되지만 불법적인 거 지금 HLB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을 가진 공매도 불법적인 부분들이 보인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부분 맞고 제거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게 제가 과거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평생 먹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좀 이게 좀 방어막을 좀 치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때부터 거의 요때부터 HLB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고 요때부터 제가 이 화면이 아니다 여기죠. 요때까지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이상씩 HLB를 말씀을 방송으로 드렸었던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HLB 다른 억하심정이 있거나 다른 그런 거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